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남편을 만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 현준의 집 집들이에 갔더니 신부 쪽 친구들뿐만 아니라 신랑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인원은 많지 않았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현주가 말했어요. 자기야, 술이 떨어졌네. 내가 금방 다녀올게. 그때쯤 현주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기에 현주가 다녀온다고 했는데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았기에 제가 현주에게 말했어요. 현주야, 내가 다녀올게. 유리, 네가? 맥주 무거워서 안 돼. 비록 내가 마르긴 했지만 그 정도는 들 수 있거든. 그래도 힘드니까 그냥 내가 다녀올게. 넌 가끔 보면 우리 엄마보다 더 내 보호자 같더라.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야 네가 빈혈도 있고 그랬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그건 시험 볼 때 잘 못 먹어서 그런 거고 바람도 쐴 겸 내가 다녀올게. 그런 와중에 현주 남편의 대학 동창이란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성훈 씨가요? 아, 그러면 되겠네. 성훈 씨, 우리 유리가 몸이 약한 편이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현주가 성훈이란 사람에게 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성훈 씨가 간다는 말에 저는 나갈 생각이 없어졌기에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성훈 씨가 말했어요. 유리 씨, 그럼 가볼까요? 아, 네. 얼떨결에 밖으로 나오게 됐고 편의점으로 가는 내내 성훈 씨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지만 제가 어색한 듯 싱긋 웃고는 무거운 걸음을 뗐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성훈 씨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제가 유리 씨 이상형이 아닌가 보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정우랑 현주 씨 결혼식 갈 때 유리 씨 보고 한눈에 반해서 집들이에 유리 씨가 오는지 확인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 와중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따라 나왔고요. 근데 유리 씨는 제가 묻는 말에 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건가요? 정우한테 듣기로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갑작스런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훈 씨를 바라봤는데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키가 1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 키가 160이 조금 넘었기에 유난히도 크게 보였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거기다 얼굴도 훈남으로 나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그런 성훈 씨가 왜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많이 마른 편이다 보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머뭇거리고 있자 성훈 씨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서 그러신다면 친구처럼 지내보는 건 어때요? 가끔 카톡이나 주고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기 휴대폰 좀 빌릴게요.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성훈 씨가 번호를 눌렀고 곧이어 성훈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기 찍힌 번호가 제 번호니까 저장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미 유리 씨 전화번호 저장했거든요. 아, 네. 제가 대답만 한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제게는 그 모든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맥주를 사서 돌아오는 내내 성훈 씨는 많은 말을 했는데 유머 감각까지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훈 씨는 성격도 좋은 편으로 많이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 현준의 집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하며 저를 웃게 했거든요. 성훈 씨와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자 현주가 신기한 듯 입을 뗐어요. 역시 성훈 씨 넉살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게 넉살이라기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네요. 우리 유리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랑은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딱 보자마자 유리 씨 얼굴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선해 보이는 여자가 이상형인데
유리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훈 씨가 어찌나 큰 소리로 말을 하던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우리 사이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낯설기만 했기에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야, 넌 성훈 씨 어때? 글쎄, 난 좀 불편하더라고. 왜? 혹시 성훈 씨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냥 내가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어. 그럼 그냥 불편했다는 거지 싫다는 건 아니지? 그건 왜 묻는 건데? 아니, 성훈 씨는 네가 엄청 마음에 드나 보더라고. 네가 성훈 씨 이상형이래. 사실 성훈 씨가 엄청 알뜰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회사도 대기업이라 진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 특히나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근데 정우 씨랑은 어떤 친구인 거야? 우리 남편이랑은 대학 동기인데 한동안 연락 끊겼다가 우리 결혼식 날 와줘서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 근데 몇 번 만나봤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니까. 거기다 외모도 그 정도면 잘생긴 편이잖아. 너한테 반했다고 하는데 한번 잘해봐. 현주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직업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성훈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물어올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를 그토록 좋아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런 성훈 씨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고 남자친구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게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기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해 보였어요. 너무 약하게 생겼네요. 혹시 어디 아프거나 그렇진 않죠? 네,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입이 짧은가 보네. 잘 먹는데 살찌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 남친이 나서서 대신 대답을 해줬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을 나무랐습니다. 네가 유리 대변인이라도 되는 거야? 네가 왜 끼어들고 난리야? 엄마가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뭘 이상한 걸 물어봤다고 그래? 첫 만남인데 민망하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유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팔불출이다 하셨구만. 그래, 잘났다 잘났어. 남친 어머니가 남친 등짝을 날렸지만 더 이상 제게 무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친을 더욱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잘 몰랐지만 1년 정도가 지나자 시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퇴근했니? 네, 지금 막 퇴근했습니다. 그럼 밥 못 먹었겠네? 네, 이제 먹으려고요. 내가 성훈이한테 물어봤더니 성훈이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게 온다며. 시어머님이 이미 확인을 했다는 듯이 말을 했기에 제가 순수히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회식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너 혼자 밥 먹어야 하잖니?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건너와라. 지금이요? 그럼 지금이지 내일 오라고 전화했을까? 그렇잖아, 또 삼계탕 끓이고 있으니까 얼른 건너와라.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울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시어머님이 불편하기만 했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다그치듯 말을 했어요.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너도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싹싹하다고 하던데 넌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생각인 거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건너와라.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바로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짜증이 잔뜩 묻어나 있었거든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던 시어머님이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했어요. 어차피 올 거면서 그냥 오면 되지. 꼭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됐으니까 얼른 가서 손 씻고 와라. 시어머님이 명령하듯 말을 했기에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 신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 퇴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삼계탕 끓여놓는다고 말을 했는데 네 시아버지도 회식이라고 하지 뭐니. 아무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 삼계탕은 우리 둘이 다 먹어야 하니까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 시어머님 말에 가스레인지에 올려져 있는 냄비 안을 살펴봤더니 닭이 2마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2마리가 아닌데요? 우리가 원래 1인당 2마리씩 먹거든. 네? 2마리씩이요? 왜 그렇게 놀라는 거니? 아니, 대부분은 1마리씩 먹는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삼계탕을 많이 먹으러 다녔지만 1인당 2마리씩 먹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지만 시어머님이 더욱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4마리나 있으니까 너랑 나랑 2마리씩 먹어야 한다. 네? 2마리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예,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삐쩍 마른 거 아니겠니? 많이씩 먹어야 배꼴도 커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2마리는 무리예요. 저는 1마리 먹기도 힘든걸요. 남은 건 내일 드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가서 그이한테 줄게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 며느리는 니들보다 늦게 결혼했는데도 벌써 임신했다고 하던데 니들은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니?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니들이 알아서 못하니까는 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 친구 며느리는 몸이 다부진 게 애를 숭풍숭풍 잘났게 생겼더라 그 말이야. 그치만 너는 삐쩍 말라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 같으니까 많이씩 먹고 배꼴을 키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앉아서 먹자. 시어머님이 자리에 앉았기에 저도 따라 앉았는데요. 시어머님은 원래부터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드시는 편이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드시는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앉은 자리에서 2마리를 거뜬히 다 드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겨우 1마리를 먹고는 배가 불러서 힘들어했더니 시어머님이 자꾸만 재촉했습니다. 뭐야, 내가 2마리 먹을 동안 너는 그거밖에 못 먹은 거야? 어머님, 저는 진짜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배꼴이 그렇게 작으니까 애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너 앞으로 퇴근하면 우리 집에 와서 매일같이 밥 먹자. 매일이요? 그래야 배꼴이 커지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음식으로 차별한다 뭐한다 난리도 아니던데 나는 좋은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거잖니.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네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진짜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서 밥 먹도록 해. 시어머님 말투가 거의 강압적이었기에 우선은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급체를 해서 집에 가자마자 심한 구토에 시달렸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수시로 저를 불러댔고 어느 날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한꺼번에 많이씩 음식을 못 먹잖아. 근데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주셔서 먹기 힘들거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자기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나도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말대로 자기는 살이 좀 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봐. 엄마 입장에서는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러시겠어. 근데 나처럼 건강한 사람한테 이상이 있을 리는 없고 지금까지 애가 안 생긴다는 건 당신 잘못일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봐. 남편이 남일 말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워낙 잘해줬기에 남편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임신이 안 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달달 복가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을 무렵 그날도 역시나 시댁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성훈아, 이번 달 식비가 아직 안 들어왔던데 빨리 입금을 해줘야 나도 차질 없이 밥을 준비하지. 알았어, 바로 입금할게. 근데 식비로 매달 100만 원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네 처가 임신을 못해서 몸보신 시켜주느라 그런 건데. 엄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개선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는데도 먹는 족족 토하고 있거든. 그럴수록 더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매달 남편에게 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쯤 저는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오히려 살이 더 빠져갔거든요.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제 먹는 거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제가 혀를 내두르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지긋지긋하다니? 그냥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혼자 힘들어서 한 말이야. 삼계탕을 끓이면 1인당 2마리씩 먹는데 그게 정상인 거야? 2마리씩 먹는다고? 많이 먹긴 하네. 엄마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제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자랑스레 입을 뗐어요.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가 니들 밥해 먹이느라 엄청 고생했잖니. 내가 사연 채널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밥해 먹였으니까 네 생일날은 네가 음식해서 외가 가족들한테 대접 좀 해봐라. 어머님, 작년에도 제 생일날 제가 음식해서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는 첫 생일이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했던 건데 또다시 차리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동안은 내가 너한테 음식해서 바쳤는데 넌 그걸 한번 못한단 말이야.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제가 원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시댁에서 식사하고 나면 과식해서 항상 구토하고 몸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건 네 배꼴이 작아서 그런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날은 저도 작정하고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사실 식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것에도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음식은 짜고 달아서 제 입맛에 맞지도 않았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힘든 적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말이 통할 리 만무했고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너 지금 내 말에 반항하는 거니? 아니, 반항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우리한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임신도 못한 주제에 네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기에 제가 다시 사과드렸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다시 버럭 외쳤습니다. 넌 앞으로 나를 추앙하는 말만 해라. 네? 추앙이요? 그래, 넌 앞으로 나를 추앙하는 말만 하고 순종해. 알았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말대꾸를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기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진 않았는데요. 난데없이 추앙이라는 말이 터져나왔기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던 시어머님이 드라마 대사를 흉내낸 듯 해보였어요. 어느 날 현주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거든요. 뭐? 추앙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말을 일반인들이 쓰진 않잖아. 그래서 많이 놀랐다니까. 그거 드라마 대사잖아. 드라마 대사? 그래, 그 드라마 한참 인기 있었거든. 그 말을 따라했네. 니네 시어머니 진짜 웃긴다. 현주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렇지, 이상하지.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거기다 네 생일날 친척도 불러놓고 네가 직접 음식해서 대접하라니.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매달 식비로 100만 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잖아. 넌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그러고 살았어? 그동안 남편이 다들 그러고 산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 성훈 씨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취향하라는 말을 한 날 나 혼자 시댁에 갔었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을 했거든. 뭐라고 말했는데? 있는 대로 다 말했고 내 생일날 직접 음식 차려서 친척들한테 대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게 뭐 힘든 거냐고 막 소리치더라니까. 성훈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난 살다 살다 그런 집은 처음 본다. 완전 이상한 집구석이지. 못한다고 해. 거기다 취향하고 순종하라고? 뭐 그런 미친 집구석이 다 있어. 현주가 분노한 채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내 생일날 그 많은 시댁 친척들 불러다 음식 대접하는 거 나 못할 것 같아. 작년에도 그 고생해서 대접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 싱겁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냥 외식하자고 말해봐.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못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날은 저도 지지 않고 딱 잘라서 말을 하자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생일날 음식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글쎄 못한다고 하잖아.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됐지? 집안 분란 일으켜서 속이 시원하겠다. 라며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지. 아직까지 애도 못 갖는 게 어디서 지멋대로 행동하고 난리야. 시어머님이 또다시 임신을 거론하며 몰아붙였기에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 봐라.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대들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는 바람에 제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는데요. 순간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세차게 몇 차례 밀쳤고 제가 다시 손으로 막았더니 이번에는 이성을 잃고 거실에 세워져 있던 밀대걸레로 제 몸을 세차게 미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요. 쓰러지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붉은 액체가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성을 잃은 채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말을 하자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네 시어머니가 막대걸레 아직도 들고 있어? 그럼 시어머니 모르게 다 녹음해. 엄마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엄마 말에 제가 등을 돌려 휴대폰으로 녹음을 설정한 뒤 시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 몰래 내려놨는데요. 그때쯤 시어머니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머리를 짚은 채 등을 돌려 한숨만 내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다시 등을 돌려 제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사돈을 여기로 불렀단 말인 거지?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이 지경이 났는데 당연하죠. 그럼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막대걸레까지 휘두르는 마당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네가 나를 열받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순종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버럭 외치고는 남편이 들어간 작은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이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 헤드셋을 집어던지고는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 게임을 할 때야? 내가 쟤를 밀었는데 지금 처지경이 됐어. 그 와중에 사돈을 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참이야? 뭐야, 엄마가 저렇게 한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어쩌다 그런 거야? 그러게 내가 손바닥으로 칠 때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막대걸로 밀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가와서 난데없이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좋게 말로 해결하자.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줄 거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게 엄마 말처럼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했어야지. 그래 유리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돈한테는 네가 혼자 미끄러진 걸로 얘기하자꾸나. 어머님이 막대걸레로 밀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건 네가 화나게 해서 그런 거지.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사돈한테는 그냥 네가 화나서 그런 말 한 걸로 하자꾸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혔던 것은 그때 당시 저는 병원인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다친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잠시 후 부모님이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부모님께 말을 했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은 뒤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전과자가 되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제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큰 충격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전 현주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는데요. 그 일이 있은 뒤 현주 남편도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어디선가 소식을 들은 모양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웬만하면 그 인간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거든? 근데 완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지 뭐야? 대체 무슨 얘긴데 그래? 세상에나 그 인간이 그 와중에 또다시 재혼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또다시 이혼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설마 그 인간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또 그런 거야?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며 또 닥달을 한 모양이야.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진짜 대단하다. 제가 혀를 내두르고 있었는데요. 순간 현주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그 인간이 수술한 거 몰랐지?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을 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는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자식 낳아서 책임지기 싫다고 아무도 모르게 수술을 했던 모양이야. 뭐? 수술? 그래놓고는 너도 그렇고 재혼한 여자까지 속이고 결혼했던 거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그런 인간이 다 있는 건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거 알고 그 인간 와이프 부모가 찾아가서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를 친 모양인데 그 인간 엄마라는 사람이 또다시 안 사는 머리채를 잡고 깽판을 쳐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는데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무슨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지? 그럼 지가 애 안 가지려고 수술해놓고는 지 와이프가 지네 엄마한테 그런 꼴을 당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냥 와이프 핑계대면서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착한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열받던지 그날 이후로 열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여자 쪽 부모님도 장난이 아닌 건지 그 인간 엄마란 사람 구속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남편도 너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 있지. 정말 미안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던 거잖아. 제 말에 현주가 눈물까지 떨궜는데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전 시어머니가 사연 방송을 자주 듣던 것이 떠올라 혹시나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응보라는 말과 함께 천벌을 받으라는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